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출문제 풀인데요. 2014년도 일단 수능 문제 가지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요걸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도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나씩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10월 11일 상품 주문과 관련된 거래이다. 이를 땡땡 주식회사가 붕괴한 것으로 옳은 것. 자, 여기 보시면 요 땡땡 주식회사가 세모 주식회사한테 10월 11일 상품 70만 원을 주문하고 계약금 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일단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대변의 현금, 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먼저 지급한 돈은 먼저 지급, 선지급의 줄임말, 선급금. 자, 요건 2점짜리 그냥 거저먹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신입사원들을 위한 회계교육 안내문 일부이다. 가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여기서 보시면 재무제표 기초교육, 신입사원 전원, 그 다음에 날짜, 장소, 재무제표의 뜻, 재무제표의 종류, 무엇이 이해, 요 중에 하나인데, 재무상태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재무상태에 대한 표니까 어느 거?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예, 1번이 정답. 그 다음 3번 문제. 땡땡 주식회사 2012년 특허권 관련 개정과 2월 시산표 일부이다. 자, 이거는 무형자산 개정이고 총계정 원장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에 따른 상각비. 그 다음에 2월 시산표. 요거는 차기 2월만 모아놓은 거. 쉽게 말하면 재무상태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 그리고 상각 방법은 정액법, 잔존가치 없으며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특허권은 무형자산입니다, 이거. 무형자산이고요. 무형자산의 특징은 형태는 없지만 특허권 같은 것도 기간이 있죠. 뭐 10년, 의장 등록 뭐 5년, 3년 이런 식으로 상표권 같은 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은 하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 누계익이라는 용어 생각나죠? 그렇게 직접 그 자산을 차감하지 않고 그 밑에 거머리처럼 붙여서 순자산을 평가하는데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은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직접 법으로 해라.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 누계익이 없이 특허권이나 자산을 바로 그냥 까버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중에서 뭐예요? 맞는 것, 옳은 것, 이걸 찾아라는 겁니다. 하나씩 봅시다. 특허권의 내용 요소는 5년이다. 자, 한번 볼게요. 10만 원 주고 사왔었습니다, 이게. 특허권을. 근데 무형자산, 요 같은 해에 10,000원 감가상각 돼 있죠.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한다 그랬으면 지금 1년치 감가상각비가 얼마란 소리예요? 10,000원. 그러면 내용 연수가 이게 몇 년이라 소리죠? 10년.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특허권이 취득원가는 9만 원이다. 얼마 주고 샀어요? 10만 원. 이것도 틀렸고. 특허권 상각의 기장 방법은 간접법이 아니고 직접 뺀다는 거. 무형자산은 2012년 결산 시 특허권 상각 금액은 10,000원이다. 이건 맞죠? 그래서 요거는 4번은 맞고요. 2012년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산업재산권은 8만 원이다. 직접법으로 10,000원 빼면 얼마가 남았어요? 9만 원.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4번 문제.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거래와 이를 붕괴한 후 나타난 자산 및 부채의 금액 변화이다. 가와 나의 금액으로 옳은 것. 자, 가 여기 있고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산 증가 감소, 부채 증가 감소인데, 자, 자산 부채 요거 증가 감소 잡으려면 일단 요거를 붕괴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날짜가 10월 7일, 10월 10일 두 가지니까. 자, 신입사원이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 요거 붕괴하면 차변에 비품. 금액은 30만 원. 자, 대변에
대금족 5만원 당좌수평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죠. 5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이거 상품이 아니니까 뭘로 적어야 돼? 그렇죠. 미지급금 25만원. 자, 그 다음에 10월 10일 거 위 외상대금 중 10만원을 자기합수표로 지급하다. 자, 요게 아까 10월 7일이면 10월 10일 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요 미지급금 중에 10만원은 자기합수표로 지급하다. 자기합수표는 회계에서 뭘로? 현금으로 처리하죠. 일단 미지급금을 갚았어요. 1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만원.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10월 7일 날 요거는 비품이라는 뭐예요?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요거는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요거는 자산 감소. 요거는 미지급금 부채죠. 부채 증가. 그래서 부채 증가 요 가는 금액이 25만원. 자, 25만원.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 자산 감소를 찾아요. 요거죠. 자산 감소. 얼마? 10만원. 그래서 나는 10만원. 요거와 요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전표 문제입니다. 자, 땡땡 주식회사가 2013년 10월 17일이 거래를 기입한 대체전표이다. 이를 통해 땡땡 주식회사의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은 것. 대체전표니까 현금의 입금과 출금이 없는 것.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매출. 자, 이거 뭐예요?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죠. 정답은 어디? 1번 상품 30만원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1번 정답. 자, 이건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공시자료 일부이다. 이를 실행하여 회계 처리한 경우 2012년 결산 시 재무제표에 반영될 결과로 옳은 것. 자, 그럼 하나 봅시다. 자기 주식을 취득했어요. 회사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주식은 우리가 발행했을 땐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인데 사들일 때는 자기 거지만 요걸 하나의 단기 매매 증권 투자한 것처럼 봐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자본의 감소 항목,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자본금에서 빼버리는 항목이 돼요, 요거. 그래서 200주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주가 안정 도모. 우리 주식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좀 올리기 위해서 왜 수요 공급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남학생 같은 경우 게임 아이템 서로가 살려고 하면 아이템은 오르고 아이템이 남아 돌면 떨어지고 그런 것처럼 장래 현금으로 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약 샀다고 가정하면 차변에 대변은 현금이 되죠. 차변은 자기 주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요거 일단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는 뭐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수익 전혀 없습니다. 자본이 감소한다. 자, 자기 주식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금을 줄여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본 차감 항목입니다, 이거. 그래서 자기 주식 자본이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총계정 원장 계정 잔액은 잔액 시산표 대변에 기입한다. 자, 요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산표는 트리얼 밸런스에서 자, 여기 자산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 그리고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도 들어온다 그랬죠. 여기 수익, 그리고 비용 해서
차변, 대변 합계액이 양쪽이 같아야 된다. 요 합계액과 요 합계액. 그래서 검산하는 표입니다. 자, 계정 잔액이 대변에 기록된다니까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부채는 당기순이익 증가하고는 상관없어요. 자본도. 수익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이익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 이외니까 영업이익이 아니고 영업 외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업외 수익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하는 거죠. 매출은 영업이익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자 수익은 영업외 수익 맞습니다. 배당금도 영업외 수익이에요. 외상매입금은 그건 뭐 부채니까. 그래서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용도계가 작성한 소액현금 출납장이다. 가위 금액으로 오른 것. 소액현금은 사용한 금액만큼 매월 말 보충해준다. 월말 보급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뭐 8월 1일 30만원 받았어요. 너네 사무실 요거 갖고 이번 한 달 다 쓰고 모자라면 너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본사에서 지점으로, 보험회사 같으면 영업국에서 영업소로, 사무실 회사 일반 회사 같으면 각 부서별로 얼마씩 주니까 요걸로 알아서 뭐 회식을 하든 잡비들 지출하든 너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요걸 쭉 썼습니다. 교통비, 통신비, 뭐 잡비 다 쓰고 지급액 합계가 23만 5천 원. 자, 쓴 것만큼만 보충. 그러면 이거 다 쓰면 더 줄 거니까 막 써버릴 수가 있어서 영수증 첨부입니다. 영수증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쓴 것만큼 수표를 말일날 보급한다 그랬잖아요. 쓴 것만큼 23만 5천 원. 자, 그러면 가해의 금액은 23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집에서 이러면 어떨까요? 용돈 주고 남으면 나 쓴 것만큼만 줄게. 다 쓰려고 그러겠지. 그럼 영수증 첨부해. 영수증 안 가져왔어. 그거 잘라버릴 거야, 어쩔 거야. 애가 그러잖아. 우리 아파트 아래층에 아들 하나 있는데 그걸 엄마가 죽게 패더라고.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 그래 죽여라 죽여.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근데 엄마들 때리는 거 보면 너무 무식하게 때리는 것 같아. 옛날 학교 애들 보면 눈탱이가 펄해가지고 왔길래 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엄마한테 맞았대. 뭘로? 엄마가 골프채 있죠. 골프 치시는가 봐. 골프채로 패질 않나. 심지어는 물 뿌리다가 호수를 꺾어서 때리질 않나. 그게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워. 요즘은 여자들이 무서워 하여튼. 자, 10번 문제.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 2012년 외상매출 관련 계정과 결산정리사항 및 분기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금액으로 오른 것 가가 여기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얼마 설정한 금액. 대손상학비 대손충당금이니까. 자, 한번 봅시다. 외상매출금 전기 2월 2만원. 매출 요거는 수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전기 2월 10,000원이 있었습니다. 설정된 게. 근데 외상값 뭐 중간에 뭐 없어졌다 소리는 없죠. 못 받게 됐다 이런 말은 없고 외상매출금 잔액. 그러니까 2만원, 298만원 합치면 300만원이죠. 100만원 수금했으니까 200만원 남았죠. 잔액이 200만원이에요. 200만원에 대하여 금액 나왔구나. 4만원이 대손을 추산하다. 그러면 대손상학비 대손충당금인데 작년에 쓰다 남은 거 있죠. 우리나라는 차액보충법을 하게 돼 있다 그랬죠. 간접법이고. 그러면 요거 뺀 나머지 3만원만 대손충당금 설정해 주면 됩니다. 차변에 3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3만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 2012년 비품 관련 거래와 손익계정 일부이다. 가입금액으로 오른 것, 뭐 다른 밑에 거 읽을 필요 없고, 비품 관련 거래 1월 1일 비품 550만원에 지금 여기서 찾으라고 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에요. 자, 550만원에 사왔어요. 대금 현금 지급했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그리고 12월 31일 날 처분했으니까 1년밖에 안 썼습니다. 감가상각비 뺍시다. 550만원에 잔존가치 50만원 있어요. 그러면 취득가액 마이너스 잔존가액 하면 500만원이죠. 내용연수 5년이니까 1년에 100만원.
100만 원 낡았는데 그러면 현재 550에서 100만 원 빼면 450이에요. 450을 얼마에 판 거? 490에. 얼마에 입은 거? 450, 490 빼면 60이 나와요. 450. 40만 원. 역시 이 학벌하고 이 산수는 비례하지 않아. 그냥 나이를 먹었냐 안 먹었냐 그 차이. 자, 40만 원 정답은 2번. 남의 불행은 왜 나의 행복일까? 자,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2012년 사채 관련 자료 및 분계이다. 사채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죠. 근데 반드시 나옵니다. 한 문제는.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 해서 보기가 여기에 있어요. 요 세 중에 맞는 걸 찾아라는 겁니다, 지금. 자료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발행할 때 분계. 사채 10만 원어치 발행을 하는데 액면 금액입니다. 돈은 95,020원만 받았어요. 할인 발행이죠. 싸게 발행하고,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980원. 자, 이렇게 발행해서 이자는 연 8%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요 금액, 액면 금액에 대해서입니다. 10만 원에 8%. 그러니까 매년 8,000원을 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요 싸게 발행한 거 나중에 요거 상환할 때 만기일은 3년입니다. 2014년이니까 3년 후에는 또 10만 원까지 줘야 돼요. 요것밖에 안 받은 거를. 그래서 요거까지도 자, 여기 보면 이자를 10만 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요거 8,000원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자 비용은 9,502원 적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요거를 상각하는 거예요. 3년에 걸쳐서.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가 부담해야 하면 너무 금액이 커지니까 지금은 뭐 적게 적었지만 사채 발행했다 하면 몇 억, 몇십억, 몇백억이 나오니까 그거를 비용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위험을.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실제 이자는 8,000원 줬지만 장부상으로는 1,502원을 더 한 겁니다. 자, 요거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그 문제를 이렇게 표를 작성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자, 아까 95,020원에 발행했습니다. 장부에는. 액면은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요 95,020원과 우리가 발행한 금액, 그 차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4,980원이거든요. 요걸 3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자에다가, 이자는 요 액면 8%. 근데 유효이자는 10%였어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요거는 사채 액면 금액의 그냥 8%, 10만 원에 대해서,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니까, 8,000원, 8,000원, 8,000원. 24,000원 3년간 이자 줄 거고, 3년 후에 상환할 때는 95,020원 받은 건데 10만 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980원을 3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느냐? 유효이자는 요 장부 금액의 10%입니다. 그냥 9,502원. 그러면 요 차이 금액 1,502원. 요게 이자 8,000원에다가 요거까지 더해서 장부에는 이자 비용으로 두 개를 같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손해볼 걸 지금 매년 이렇게 이자 비용에 같이 해서, 그러면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더합니다. 왜냐, 이자 줬으니까 이제 사채 우리가 갚아야 될 게 96,522원이 돼. 요거 더하면. 자, 그 다음에 요 96,522원에 다시 10%. 965 끝점 반 올리면서 9653. 1653. 요거 또 여기다 더합니다. 더한 금액이 요겁니다. 요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끝점이 10만원. 자, 이걸 분계로 하면 발행할 때 10만원 액면 금액. 현금은 이것밖에 못 받았고 싸게 발행했어요. 그리고 이자는 현금은 8,000원은 해마다 똑같이 줍니다.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죠? 요거 3개. 1,502원 해서 이자 비용이 발생은 이렇게 하고 부채 증가시켜 놓습니다. 자,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요걸 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8,000원 주고 또 계산한 1,653원,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이자 비용.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게 10만 원이 장부 금액이 10만 원 되고 요거 돈 주고 그냥 상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으로 인해서 사찰임 발행 차금을 3년에 걸쳐서 같이 상각하는 거. 자,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자, 사채 발행 시 발행 금액은 액면 금액보다 작다. 액면 금액은 10만 원. 발행 금액은 95,020원 돈 받았죠? 맞죠? 2012년 결산 시 실제 지급한 사채이자 금액은 8,000원이다. 자, 실제 준 거, 우리 장부에 적은 이자 비용 말고 실제 지급한 거는 8,000원 맞죠? 8%니까. 2012년 결산 후 사채의 장부 금액은 96,522원이다. 요거 두 개는 이해가 쉬워요. 요게 유효이자율 아까 계산한 거 있죠? 그거를 처음에 발행한 금액, 요 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 아까 구한 거 1,502원을 여기다가 더한 거죠. 그러면 더하면 96,522원 요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야, 이거 한 문제 도대체 몇 분 걸리는 거예요? 아까 그 표를 다 만들라는 게 아니고 맨 위,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은 그거 다 만든 거고 여러분은 맨 윗줄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맨 윗줄 것 계산해서 장부 금액은 해마다 증가해요. 10만 원이 될 때까지. 자, 요렇게 하는 과정 요거 하나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빨리 하면 이거 1분 안 걸립니다. 요거만 정확히 계산하면 이거 3개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지난번에 사채에 대해서 1시간 한 거 있습니다. 비유동 부채. 그거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가서 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건 아까 했고요. 그림은 땡땡 주식회사의 영업활동 분석 결과에 대한 대화 장면이다. 가해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 매출 총이익은 전기와 동일한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원인이 뭔가요? 영업이익 감소는 가이 증가가 원인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손익계산 순서 이거 에어드라고 했습니다.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뭐를 뺀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그러면 영업이익 감소는 영업이익 전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한 거.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게 어느 거냐 이 말이죠. 법인세는 법인세고 이거 영업 외 비용이고 영업 외 비용 이것도 영업 외 비용 광고 선전비가 판매비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 판매비. 급여 같은 거 인건비는 관리비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 2012년 9월 30일 거래를 잘못 처리한 분계이다. 자, 요 분계를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9월 1일 임대한 업무용 건물이 9월분 임대료 40만 원 현금으로 받아. 그럼 차변에 현금. 아니다. 즉시 당좌이익이니까. 당좌이익은 대변에는 임대료인데 뭐가 틀렸냐면 금액이 40만 원 받았는데 5만 원만 적었어요. 그럼 금액을 40만 원씩 적어야 되는데 5만 원 적었다는 건 적게 적었다는 거죠. 당좌이익금이라는 자산이 과소됐다는 말입니다. 요거 맞고요. 그 다음 임대료도 적게 적었죠. 임대료는 수익이죠. 수익을 적게 적었다는 거죠. 수익이 과소. 기역, 니은. 자, 1번이 정답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연결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 2012년 사업 확정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대안과 그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주 500주 한 주당 5,000원인데 6,000원씩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당좌 예입하기로 하다. 그 다음에 B안은 이제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거래위원회에 차입하기로 함. 이자는 월 10,000원씩 주기로. 그러면 5년 상환이니까 장기 차입금. 요렇게 빌리자. 그 다음 C안은 장부금액 250만 원이 비업무용 토지를 300만 원 현금으로 처분하자. 이 세 가지 안을 이제 나왔고 그 내역을 나타낸 것인데 물음에 답하시오 돼 있어요. 자,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땡땡 주식회사가 2012년 10월 1일에 B안을 선택하여 실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자와 관련된 거래는 다음과 같다. 결산 시 정리분계로 옳은 것. 아니 B안을 택했다.
차입금이라 그랬죠. 장기 차입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1개월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10월 1일 비안을 선택 실행한 경우 이와 관련된 거래 결산 정리분계입니다. 요거 이자 줬을 때 차변에 이자 비용 10,000원이죠. 한번 볼까요? 10,000원. 원리자 10,000원. 그 다음 대변에 뭐 현금으로 줬다. 현금 10,000원인데 10월 한 달치예요, 이거. 그 다음에 12월 30일 결산일에 2개월분 이자 미지급액을 계상하다. 수익비용이 이연미 예상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자 못 줬어요, 아직. 12월 31일 날. 그래도 이자 준 것처럼 적어라 그랬죠. 왜? 이게 원래 비용이니까. 20,000원. 근데 돈 이렇게 현금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없어서. 못 줬다. 미지급 이자 또는 미지급 비용 20,000원. 정답은 어느 거죠? 4번. 이자 비용 20,000원, 미지급 이자 20,000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다음 요거 문제 다시 또 띄워보고, 요거 보고 이야기할게요. 땡땡 주식회사가 2012년 10월 1일 A에서 C 세 가지 안을 실행할 때 각 대안이 회계 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A안은 자산 금액과 자본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증가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 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6,000원에 발행하고 6,000원 곱하기 500주 5, 6, 30, 300만원 당좌예금함. 당좌예금 300만원. 그 다음 대변에 자 우선 주식 발행한 거 자본금인데 액면 금액은 요겁니다. 5, 25, 250만원이에요. 50만원은 돈 더 받은 거죠. 우리 회사가 인기가 좋아. 배당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잘 나가는 회사니까 사람들이 웃돈을 줘서 산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 50만원. 그러면 여기서 자산과 부채가 똑같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자산 증가 300만원, 자본의 증가 맞죠? 자본 증가니까 대변에 적은 거고. 요거는 자본 잉여금이에요. 잉여금은 잉여금인데 상품을 팔아서 영업과 관련해서 이익이 생겨서 남아서 적립해 놓은 거는 이익잉여금이고 주식과 관련해서 벌어들이는 건 자본잉여금. 근데 지금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본금이라 그랬어요, 자본이라 그랬어요. 자본 안에 자본금 있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다 큰 울타리 안으로 봤을 때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본으로 봤을 때는 300만원. 자본의 증가 금액, 자산 금액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기억은 맞다는 거죠. 요거 비슷한 경우가 집에 아들, 아빠도 박씨, 아들도 박씨. 그러면 엄마가 딱 하는 소리가 있죠. 얄미운 짓 할 때. 지혜비 닮아서. 다 같은 한 식구입니다, 이거. 자, 됐고요. 그 다음 B안은 자산 금액이 부채 금액보다 크게 증가한다. 자산이 더 증가한다. 문제 다시 볼까요? 현금 300만원을 거래은행에 차입하기로 함.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 자산과 부채가 같죠. 그래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건 맞고요. C안은 자산 금액의 변동이 없다. C안 봅시다. 장부 금액 250만원이 비업무용 토지를 300만원 현금으로 처분만 했다면 자 우선 대변에 토지 나가고 차변에 250만원 하고 또 처분 손실이 300만원 판에 처분 이익 생기죠.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 자산 금액의 변동이 있죠. 자산 팔아버렸잖아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은 거는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업무일지에 나타난 거래 내용을 땡땡 주식회사가 분개할 때 차변계정 과목으로 옳은 거. 분개해보면 알겠죠. 업무일지 총무부 김순웅 자선단체 회사명으로 후원금 1,000만원 무상기부. 뭐 현금으로 줬다 하면 대변에 현금, 차변에는
답 나왔잖아요. 기부금, 영업 외 비용.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땡땡 주식회사의 2012년 상품 관련 자료와 손익계산서 일부이다. 자, 요거 상품 관련 자료, 이건 손익계산서입니다. 가를 계산한 금액, 그러니까 매출액을 계산해라 이 말이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여기 보면 단기 정기예요. 요거 전부 노라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구하려면 이거 뭐 다 X야. 매출 총이익만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구하려면 여기서는 매출 총이익이 있으니까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 어느가 하나만 알면 매출원가를 알아야 요걸 알 수 있겠죠. 매출원가 알려면 요걸 또 찾아야 돼. 근데 여기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오면 돼요. 근데 얘도 몰라. 이제 이거 20곡에 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방법은 여기 매출원가가 있어요.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작년 거. 기초 플러스 기말상품 재고액 빼요. 그 금액이 요거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치면 50만 원에 얼마를 빼면 35만 원 되겠어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15만 원이라는 소리죠. 자, 20곡에 넘게 이제 가봅니다. 그러면 15만 원이 됩니다. 자, 매입에 관련된 건 이쪽에 있습니다. 36만 원. 근데 애누리액이 만 원 있어요. 요거 빼. 그럼 얼마? 35만 원. 자, 그러면 매입액 35만 원 여기 기재합니다. 기말상품 재고액만 알면 매출원가는 알아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10개 하나당 만 원 곱하기 하면 1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5개밖에 없어. 감모 손실이 있는데 3개는 정상적인 거니까 매출원가에 더해라. 그러면 그 매출원가 구한 다음에 더하면 돼요. 지금 현재 상태는 장부금액 기준으로 10만 원을 적습니다. 마이너스 10만 원. 그러면 기초 15만 원 플러스 단기상품 매입액 2개 더하면 50만 원이죠. 50만 원에 10만 원 더하면 빼면 40만 원 나와요. 자, 여기 40만 원 나오는데 40만 원에서 감모 손실이 있다 그랬습니다. 3개 하나당 만 원. 정상적인 거는 매출원가에 더하고 비정상적인 건 영업의 비용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적으면 됩니다. 3개 곱하기 만 원 하니까 3만 원이죠. 3만 원을 더합니다. 여기 더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뭐냐면 손해본 거 매출원가 비용입니다. 이거 비용으로 더해. 그냥 43만 원. 43만 원 더하면 자, 매출원가가 43만 원인데 매출 총액이 40만 원 나왔다는 건 매출액은 83만 원이 되면 83만 원에서 43만 원 빼면 40만 원 나오고. 그래서 매출액은 83만 원.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 문제는 만들긴 잘 만들었어요. 너무 비비 꼬아서 그렇지. 시간 많이 걸리고. 어쨌거나 3점짜리로서는 부족하지 않고 이런 건 한 4점 줬으면 좋겠는데. 자, 다 됐습니다. 수능은 지금 여러분들 봐서 알지만 2점짜리와 3점짜리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반씩 나와요. 그리고 2점짜리 먼저 후딱 풀고 3점짜리 가면 시간이 모자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거. 한 2분 이상 투자할 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계산기를 못 가져가기 때문에 암산으로 빨리빨리 해서 천천히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15개 이상 그러면 2등급 이내 나옵니다. 요즘은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서 17개 정도 맞아야 안심인데 그렇다고 사회 탐구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나은 거예요. 거기는 하나 틀리면 1등급이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을 이용해서 조금만 하면 충분히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3년도 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